생방송,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6회입니다. 농축산인 오셨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애잔하게 쳐다볼 때가 드물잖아요. 너 손가락 빨리 안 들면 네. 울어버린다. 오늘 새로운 인트로 때문에 안 그래도 반드시 틀려버린다. 박자 못 맞춰서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예. 기적적으로 맞았습니다. 예. 아까 앰플리파이드 아침에 이제 녹음하는 걸로 시간표가 바뀌었잖아요. 김영도 평론가도 이제 새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걱정하실까 봐 여러 번 얘기했더니 정말 눈빛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손가락 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절대 안 틀리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역시 아티스트는 다르네요. 야, 저는 순간 생각했죠. 4시간 뒤에 정은정은 어떻게 하지? 저 예전에 이거 인트로 할 때 소상준 네. 엄청 야단 맞아가면서 남들은 술 먹는데 저는 그 드럼 비트에 맞춰서 계속 그 연습했는데 네. 결국 바로 또 틀렸죠. 그렇습니다. 네. XSFM에서 방송 진행을 하면 프로 드러머에게 혼나가면서 리듬감을 배울 수 있어요. 문학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저는 그래도 적응 잘합니다. 예, 사실 내가 하려고 했어. 다음 주에 바꿔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곧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운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생방송을 하기 싫어서 피해 다닌 지 13년이 됐습니다. XSFM이 드디어 정규 생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가 많을 거고 실수가 많을 텐데 지적해 주시면 뭐 한 1년 내로 고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여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동안은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만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 얘기 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나도 유튜브 도망다닌다고 도망다니기 한 몇 년 됐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끌려오는군요. 작년만 해도 하지 않는 게 어떠냐고 술 먹으면 저한테 조언했었어요. 네. 문학인 마이크 좀만 가까이 붙고. 네.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작한 이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운명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게 되게 많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시는 전체 중계 화면입니다. 미니맵 깔리는 자리에 스탯 깔리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연 보시는 메인 화면이 들어가 있고 심심하니까 채팅창도 얹어놨습니다. 뭐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참고할 내용도 없어요. 우리 선배 프로그램이랄 게 없으니까 좀 바닥부터 만들었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기도 안 죽어요. 아니, 우리 뭘 알아야지 기가 죽지. 우리 못 읽을 거야 아마. 네. 저희 지금 진짜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은 의견을 통해서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D? 뭐야,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잖아. 이제 못 고쳐줘. 아까 내가 앞에 보고 연습하라고. 자, 실시간으로 잔소리를. 네.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2년 역사의 한국어 팟캐스트 생방송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DMS에서 요즘 치약을,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워시를,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로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다 왔어. 저기 위야.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 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사는 섬.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현재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과의 사인도 전혀 맞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좋게 된 광고주 음악이 들어와야 되는데 브레이크 광고 음악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저는 이 시간 뒤에 그럼 청취자들은 울면서 제작진들과 이야기할 거고요. 응원도 아니고 방송사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댓글을 한번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웃기지 않은 여러 가지 방송사고들이 지금 이미 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설픈 거라도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는 XSFM 광고 책임자 조물주가 나와 있습니다. 유면선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만이라도 실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그렇습니다. 참 오래 하고 볼 일입니다. 네. 이 소회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요? 생방을 하다니 세상에. 네. 예. 그리고 그간 우리 그 UPD가 생방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 각고의 노력들이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엉망진창이군요. 예. 저라도 제대로 갑니다. 네. 자, 사실상 장마가 끝이 났다고요? 네. 그래서 거의 10월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놀러 갔다 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축축 늘어지고 기가 쭉쭉 빨리고 네. 살아있는 게 감사한 순간이죠. 우린 뭘 사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럴 때 이제 먹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진경옥 뭐 소리야? 아니구나. 그건 현실이지. 야, 이건 최악이다 정말. 아니야, 이거 준비해 온 것 같아, 위에 일부러. 떠 있는데 4년3이에요. 이건 이 모든 건 대본에 없는 얘기죠. 네. 우리 직원들만 혼내기 뭐해서 저도 잘못을 해봤습니다. 입니다. 세상에. 야, 맞습니다. 나보지 말고. 산양산삼 사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7월 20일 초복,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쭉 8월 한 9일 말복까지 복날이 쭉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럴 때면은 삼계탕집 앞에서 줄을 엄청 쓰죠. 네, 그렇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줄 서지 마시고 매일매일 복날이다. 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산삼이다. 정신들 차려. 여러분, 정신들 좀 차려요. 지금 얼굴들이 다 혼이 나가 있어. 저만 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산삼인데, 이게 그냥 씹어 먹어도 맛있고, 이제 뭐, 백숙 같은 데다가 남들은 그냥 황기 같은 거 넣는데, 우리는 이제 산삼을 넣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비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그 가격에다가 이제 뭐겠어요? 또 이벤트 해야죠. 왜 이렇게 행복해 애들? 특히 윤승균 PD가 얼굴이 채팅창에서 방송 다시 해야 된다고 광고주를 날렸냐고. 네. 죄송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삼복맞이 복날 이벤트. 자, 첫 번째 못난이 산양삼을 구매하시면 구매한 중량의 50%를 추가 증정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못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름만 못난이고 사실상 만나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 모양들은 후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사진 참고하시고 가까운 가족한테는 충분히 선물로도 충분할 만큼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50% 그러니까 중량을 더 드리고 두 번째로는 6년근, 10년근 제품은 10% 가격 할인. 이건 좀 비싸가지고 50%나 더 얹어드리긴 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 10% 가격 할인 들어가고 선물 포장을 딱 고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그 돈 대비해서 그 최고로 비싸 보이는 선물이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그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귀한 걸, 이 귀한 걸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돈을 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상상 못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경상도가 되게 덥잖아요. 네네. 저도 몰랐는데 이 복날에 어른들한테 수박 한 통하고 이런 거 사다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전통 세시풍속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산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죠. 그래서 10% 할인되고 마지막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후기 이벤트. 이 후기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선물은 또 어마어마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산삼 드시고 뭐 스벅 한 3만 원어치 드시고 뭐 이렇게 가능한 그런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산삼도 구매하시고 후기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후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방송을 잘 할 수 있게끔. 아, 우리를 3을 하나씩 줘요. 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그러게요. 먹고 뭐 들어오고. 하나씩 매겨야겠네. 네. 네. 하여튼 우리도 뭔가 스팀팩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매우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액세스몰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준비 전에 네. 방송 시작하면서 가장 그 인상적인 채팅은 더보기란에 뭘 링크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저희가 아주 그걸 참 안 현명한, 하죠. 네. 아주 현명하고 아주 그 마음씨 좋은 네. 그런 그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이따금 대처하여 링크를 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좋습니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고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광고주들은 그렇게 좀 섹시하지 매출이 않아요. 나오니까. 네. 샤이해 광고주들이 굉장히 광고 샤이합니다. 맡겨놓고 다 부끄러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산해수 사장님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진짜 크게 이따가 좀 크게 혼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의 조물주는 네.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빠져나가는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허리가- 빠져나가면 무슨 잘해요. 사고가 또 생길 겁니다. 네. 수고했어요. 첫 번째 후기 지난주 사연 프랑스를 욕보인 사연 네. 소매치기를 하도 당했더니 소매치기를 할 수 있게 된 네. 운 나쁜 김도영 씨의 후기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최루가스가 안 닦여서 새로 산 운동화와 옷 몇 벌을 버리긴 했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 최루가스가 안 닦이긴 하죠. 그쵸, 이건 그냥 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이런 이 90년대 학번들을 믿으셔야 돼요. 저희는 최루가스를 닦아본 사람들입니다. 제 아는 분이 청바지 입고 있다가 그 최루탄을 엉덩이에 직격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아프죠, 멍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양반이 뭐 말하다가 애들이 야유를 하면 청바지를 텁니다. 그러면 갑자기 콱 매운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바지를 우리가 몰래 버렸어요, 나중에. 정말 이 운동권들 되게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 체류가스를 맞고 네. 물에 적시거나 씻지도 않고 턴 다음에 아따가 이러면서 술 먹으러 갔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그걸 경험해 봤긴 했었어요. 네. 한동안 PTSD로 방에 사람이 들어오면 흠칫 놀랐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선 저는 보시기와 다르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전 김도영 씨 못 봤고, 그죠.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첫 해외여행의 행복감에 뇌가 지배돼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연을 기억해보면 단체 생활을 할 때 나까지 나서면 어떡해라고 생각하는 사려 깊은 스타일이신 것 같긴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강도들이 영어가 유창했던 이유는 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마지막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버밍엄이었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는 열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말하길 영국에서 표를 안 사고 프랑스에 넘어온 영국인들이 강도짓을 많이 한다. 그런 애들은 잡을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 뚫고 지나가는 그 노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해협을 지나가는 거기를 KTX처럼 표를 안 사고 탈 수 있대요. 알고 보니까. 프랑스 기차는 공짜로 타는 법이 꽤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유튜브에 보면 뭐 지하철 공짜로 타는 법, 기차 공짜로 타는 법 이런 거. 나이가 들면 되잖아. 그거 방법적으로 말고. 그리고 뭐 또 외국인은 나이 안 봐주고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버밍엄에서 마지막 위치가 찍혔던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게 댓글에 뭐 프랑스가 아니네 하시는데 이게 그 프랑스에서 뽀림을 당했지만 이제 아이패드는 기차를 타고 넘어간 거죠. 런던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도움 사진이 있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좋네. 아이패드 사진이 있네요. 오, 다 보이네. 야, 이거 진짜 옛날임을 알 수 있는 게 아이폰 6 쓰던 시절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 뒤에 큐를 종종 붙이곤 했었어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 1세대와 아이폰 6S를 잃어버리셨고 강도들은 이걸 들고 영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저걸 보고 뭔가 번역을 해보려던 도둑은 아마 큐가 무슨 뜻일까? 근데 이게 좋네요. 보이는 거니까 큐 할 때 그냥 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뀨 그래서 고개를 아, 그래요? 네, 이거래요. 고개를 살짝 뀨. 이것도 본지 한 15년은 넘어간 옛날 말이래 가지고 네. 뀨에 하트를 썼어요. 옛날에 이러고 살았나 진짜? 이거 보니까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여전히 싫어하는군요. 왜요? 예, 100년 전쟁의 그 결과가 있잖아요. 두 나라 되게 사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예. 프랑스 공무원들은 내가 예.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영국 강도일 영국 거야. 놈들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홍소라한테 들어본 예.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도웁시다. 강도가 제 아이패드를 훔칠 때 본인 옷을 이렇게 올리고 아이패드를 챙길 때 보니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시고 김도영 씨가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와. 저게 칼집이 있어야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강도가. 네. 아니, 너무 위협적이지 않아요? 귀여워. 저거는 자기가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해가 될 수 있는 칼집이 네.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펜압이 아주 좋은 태블릿을 쓰시네요. 이거 꼭 그거잖아요. 복통 걸렸을 때 이렇게 배에 따뜻한 핫팩 올려놓고 엄마들이 설사할 때 올려놓는 그거 같은데요. 그건 빨간색이죠. 빨간색 고무로 돼 있죠. 칼은 뭐야 그러면. 그리고 저희에게 뿌린 최루액이 가스캔 같은 게 아니라 총 모양이었던 건 덤이었습니다. 원래 저 총기 자율화된 나라에 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던 목적으로 처음에 만든 물건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최루액 들어가 있는 총이. 살아 돌아와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번 썰을 풀고 다녔고 다들 웃음을 참으며 듣다가 괄호 솔직히 저도 웃었습니다 짤. 아, 바로 라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운도 없지만 재미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은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처음 보는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할 때도 프랑스 얘기를 해주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지만 제가 최근에 즐겨하는 레디오낫이라는 경찰 특공대가 되어 범인을 제압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Get down! 이라고 외치면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빵 터집니다. 문학인님도 도어 브리칭 때 가끔 사용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페더레이션 이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정말 이런 사연이 오면 내가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요.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서. 레디오낫이란다. 네. 레디오낫 이것도 검색해보고 이거 다 해보고 이 게임 왔어요.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저희 일이 있고 학교에서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기존의 학생들이 모든 걸 기획하는 것에서 숙소와 비행기는 학교에서 끊어주는 걸로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역병으로 인해 모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가 되었고 유야무야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겠네요, 시기상. 보통 학교들은 이런 걸 있으면 다 취소를 하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죠. 그게 그 학교의 행사를 잘 챙겨 먹어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학부를 조금 오래 다녀본 편이라 아는 게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이런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요. 저는 이거 마치 유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이 터지고 사고가 있을 때 올렸다가 안 내려요. 잘. 그러니까 학생 복지는 없어진 다음에 다시 생겨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책이라도 제가 많이 신청하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옛날 시간 강사 할 때 자꾸 다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학교 장학금보다는 다 나머지 뭐 장학재단이나 이렇게 외부 장학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왕 무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책을 보는 데라도 대학교를 쓰실 필요는 있다. 네. 네.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약간 학교를 약수터처럼 써서 그래서 무슨 물을 길어 등록금을 갔어요? 뽑아 먹으려고 물이라서 많이 먹는 정수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2리터 페트병 2개를 들고 가서 물을 채워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옛날 네. 사람이냐면 네. 저는 조개탄을 가져가는 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방마다 난로 피우라고 조개탄 주는데 그거 훔쳐갔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 25년 전이야. 제가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한다 오늘. 2주 전에 제주 대학교를 갔었거든요. 네. 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도 많이 먹었어요. 이게 삼다수다 이러면서 제주대학교 정수기 물은 그렇지 않을까 이러면서. 네, 대학교를 뽑아먹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머리를 굴려보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마다 요파시 생방을 들으며 다른 이야기도 제보하겠습니다. 추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2년에 한번 꼬박꼬박 신형으로 바꾸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6S 나올 때도 강도 당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약간 긁히셨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사람 휴대폰 안 바꾸는 사람이다 했더니 뭐라고 지금 긁혀서 피해를 제가 붙였네요. 휴대폰 안 바꾸는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우리가 술 먹을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그 아실 출연자 중에 땡땡땡땡 소장님은 지금도 아이폰 5를 쓰고 존경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다 누군지 알잖아. 근데. 뭐, 소장이 몇 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뭐 신수현일 수도 있고 뭐 당시에 쓴 지 1년 조금 안 된 핸드폰이라 무상 교체된다고 하여 여행 기념으로 액정과 배터리를 교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강도들을 기쁘게 했겠어요. 아이패드를 처음에 보고서 정확히 잘 몰랐다가 이거 옛날 아이패드인 줄 알았다가 네.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가 처음 출시됐던 때잖아요. 그렇죠. 이거야 하고 영국 강도들이 매우 신나했을 것이다. 네. 김도영 씨, 긴 후기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첫 번째 사연을 봅시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 호재.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사는 삶.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브레이크 음악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닥치고 있다가 마이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알려줘야지. 우리한테 이런 음악이다. 배워봅시다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생방송에 익숙하진 않으니까. 사연이 2개가 준비돼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사연이 소개된 바로 이분은 미국 중부의 시골에서 목회 일을 하고 계신 분이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XSFM 인직원 여러분. 미중부의 종교 노동자 땡땡땡입니다. 내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난주까지인 것 같네요. 당분간은 방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예, 오늘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 교회 부흥회의 추억, 특히 장풍을 쏘던 부흥 강사들과 그 부흥 강사들을 좋게 만들었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제어는 장풍인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부흥회에 가면 장풍을 쏘는 부흥 강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쏜다는 거죠? 네. 이게 본 적 있어. 그 목회자마다 권법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쏘면은 뭐 이렇게 쏘는 분도 있고 뭐 신자들 몇 명 날라가잖아요. 까메하메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양지도 봤어요. 네. 그죠? 이거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것도 있고요. 네. 물론 장풍을 진짜로 쏘는 건 아니고 싸구려 신디사이저로 빠른 찬송가를 마구 반복하고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네. 네.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을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죠. 한국에도 어엿한 트랜스 장르가 있는데 네. 그게 음원화가 되지 않아서 전해지지 않을 뿐이죠. 이거 저는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트랜스 맞아요. 네. 예, 진짜 트랜스 하우스예요. 몇 번 듣다 보면 정신 나가요. 예, 부흥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썸녀에게 끌려가는. 보통 그렇게 가더라. 예. 그런 사람하고 헤어질 땐 언제? 그녀가 방언하는 걸 보았을 때죠. 조용히 하던 거 하세요. 나는 집에 그리고 갑니다. 남자친구 네.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 죄 많은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뭐 이렇게 좀 하라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맞아요. 예, 예. 그런 시도를 하려고 들었죠. 아니 난 좀. 부흥회 본판을 간 적은 없고 그 운전을 하고 어딜 가는데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이제 급동이 마려운 갖고 빠져서 화장실을 가야겠다. 근데 그 딱 그 잠실 주경기장 거기 화장실 크지 않습니까? 거길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에 5,000명이 있는 거야. 봤더니 부흥회 쉬는 시간인 거예요. 부흥회 그런 화장실 가서 부흥회 쉬는 시간인데 5,000명이 화장실 가니까 나는 막 터져 죽겠는데 못 가는 거지. 내가 유일하게 가본 부흥회가 그거예요. 그래서 난 부흥회 하면 약간 이렇게 아래토리 생각이 나. 다들 구경은 해봤네요. 예. 예. 이때 부흥 강사들이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임했다
라고 하며 그 성령의 불을 부흥회에 모인 청중들에게 쏘는 것을 저는 장풍을 쏜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저기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히는 불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요가 파이어죠. 맞아요. 네. 예, 아이고 토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토치.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 다니던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당연히 성령의 불이 손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진짜 토치로 네. 저 찹스테이크 끝에만 다닥기처럼 데우듯이. 딱히. 네. 부흥 강사가 손을 트랜스 상태의 청중들에게 휙 하고 뻗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네. 네. 청중들이 스르륵 하고 쓰러지는데 이런 거는 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마치 장풍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대본에는 첨부한 동영상 2가 있다는데 이걸 지금 보는 겁니까? 건조했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도미노인데?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이죠. 네. 처음에 도미노처럼 쓰러진 다음에 마지막에 청년들이 나도 쓰러질까 말까 하다가 안 쓰러지길 택합니다. 네. 이거 딱 그 시절에 그 유쾌한 청백전 왜 뒤에 이렇게 매트 메고 왜 똑같이 이렇게 넘어진 도미노 장면 같지 않아요? 네. 변훈정 씨가 이렇게 한 했던 30년 전에 그런 예능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뒤에도 그 뭔가 엄청나게 몸짓을 하던 어떤 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든 분이 신호를 주죠. 같이 하라고. 그 다음에 같이 하죠. 그 여러모로 자연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다이 포스 스타일에서부터 무협지 스타일, 파동권 스타일, 시스로드 스타일 등등 제가 이게 본지 오래돼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시스로드는 이렇게 쏘거든요. 네. 언리미티드 파워 하면서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는 동안 신호로 알고 쓰러져 준다는 얘기겠죠. 네. 아마. 네. 그게 좋을 거예요. 신호가 오래 가잖아요. 그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쓰러질 때까지. 네. 지금 건조한 시스로드가 아, 무엇을 나왔다. 쏘는지. 네. 나 다음부터 인트로 때 시스로드 스타일로 큐 줘요. 이렇게 하면 생방송. 매우 다양합니다. 스타일이 뭐가 됐든 그렇게 장풍을 맞으면 픽 하고 쓰러져야 하는데 안 쓰러지고 버티게 되면 장풍을 쏘는 부흥 강사도 주변 사람들도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유구한 놀이의 역사 중에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초중학교 네.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합을 맞춰 노는 놀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때는 그 레슬링, 프로레슬링 같은 거 흉내를 내는 놀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빠떼루. 네. 그럴 때는 어린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맞는 것도 기술이라는 걸 알아서 네. 맞을 때 잘 맞아줘요. 그러니까 이 접수를 근데 대중적인 코드로 못하는 친구들은 그 눈치를 받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DDT를 걸었어. 음. 그러면 DDT를 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뭐냐? 꽂혀주는 피폭자. 사람. 예, 살짝 뛰어야 돼요, 맞을 그렇죠. 때. 근데 그걸 안 뛰고 버티고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 판에 안 껴주는 거죠. 맞아요. 예, 똑같은 게 부흥회에도 작동을 하네요, 지금 보니. 그리고 저렇게 안 쓰러지고 버티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겨울 다니던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경기도 외곽의 큰 기도원으로 수련회 겸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수련회랑 부흥회가 달라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지금도 교회 근처에 살기 때문에 교회의 1년 일정을 빠삭하게 네. 이제 산책을 다닐 때마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계절별로 수련회 하는 계절이 있고 부흥회 하는 계절이 있고 이걸 같이 하는 계절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저 부활절 때 예. 이때 수련회하고 부흥회 같이 하고 뭐 이랬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부흥회는 그 기존 신자들 아니어도 이렇게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걸 부흥회라고 하지 않나요? 예.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그냥 이너파이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온 그 신자 아닌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감화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홀딱하게 빠지게끔 하는. 예. 도움 말씀이 있네요. 수련회 가서 저녁에 부흥회를 하지요. 두 개 같이 붙었군요. 1+1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목이 너무 쉬어서 목소리에서 녹슨 쇳소리가 나던 나 이거 알아. 뭘. 이쪽 강사 중에 이 목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높은 톤으로 쇳소리 나오는 그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이게 말하는 직업은 목 관리도 프로페셔널리즘인데 네. 이거 안 되는 분은 이상하게 신뢰가 잘 안 가요. 근데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한 분씩. 부흥 강사가 장풍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쯤에 있던 저는 앞줄 전체가 그 장풍에 파동권 스타일 우르르 쓰러져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면 파동권 스타일이면 멀리 던져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파동권을 짧아서 못 보지만 사실은 그게 짧아서 못 보지만은 뭐야? 그러니까 모았다 쏴요. 잘 보면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그렇죠. 먼저 팔을 내려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맞아요. 모아서 앞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파동권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냥 이렇게 시스로드 스타일로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뒤로 모았다가 던졌다는 거죠. 뭔가 존재하지 않는 구체를 만들죠. 네, 그 모으는 장면이 있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동영상 네, 여기 나오죠 지금. 네. 이 모으는 장면이 뭐가 되냐면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쏜다. 그렇죠. 나 이제, 4프레임 뒤에 쏠 테니까 넘어질 준비해가 2단면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쉽게 컨트롤로 표현된 게 지금 보시는 643이죠. 아 이거는 큰 장품 커맨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돼야 파동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이제는 제가 서 있던 두 번째 줄 차례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교회 친구들이 픽픽 쓰러지던 걸 보던 저는 나도 맞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고 은근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진짜 쓰러지나? 네. 유리겔라의 그 숟가락 부러뜨리던 그 시절의 저랑 겹치네요. 하지만 부흥 강사의 장풍을 맞고 저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아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믿음이 부족하다. 40대 중반쯤이었던 부흥 강사의 싸구려 스킨 냄새, 쾌남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더하기, 지금도 그거 있나? 네. 네. 땀에 절은 불쾌한 냄새가 획 하고 끼치기는 했지만 진짜 무언가를 모아서 날리긴 한 겁니다. 네. 네. 이딴 걸 맞고 쓰러져야 하나? 근데 이거 요즘에 경의 중앙선의 주말에 타면은 쓰러질 수 있어요. 이런 냄새 풍기는 승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냄새에 쓰러지는 거 말고. 네.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치 진격의 거인처럼 우두커니 두 번째 줄에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앞뒤 줄은 다 쓰러졌다는 거 얘기죠? 네. 근데 이 부흥 강사가 오기가 생겼는지 이번엔 장풍을 쏘는 척하며 저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야 이게 그거죠. 이건 시비잖아. 장풍이라기보다. 이건 넌씨 눈이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제 대충 넘어져라 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냥 쓰러질까? 하고 잠시 생각하며 바닥에 쓰러진 교회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둘러보고 있어요. 이미 바닥에 누워있던 친구들은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 좀 채 이러면서 마치 그냥 쓰러져 그럼 편해 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런 연기를 해낼 자신이 없었던 저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도 타이밍을 몇 번을 놓친 거죠. 네. 하실까 생각은 있었는데. 아니 약간 근데 이 강사 분께서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건 보통 게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눌렀는데? 아저씨 키보드를 빵빵 때리며 고장난 것 같아요. 눌렀는데. 아니요, 사탄에 쓰인 거예요. 네. 그렇게 부흥 강사는 회심의 장풍 공격을 캔슬해낸 저를 뒤로 하고 다음 줄에 장풍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부족한 사람 이제 딜리트하고. 그죠. 기적을 연출해야 하는 때 어색한 상황이 나온 순간이라고 해서 안 어색하진 않잖아요. 이게 캔슬이라고 하면 실제로 스트리트 파이터 3 대회 때 장풍하고 섞여 있는 필살기 12번인가를 다 캔슬해낸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요? 예, 그걸 그냥 방어한 게 아니라 레버를 앞으로 튀겨서 이제 캔슬하는 게 12연속계. 그죠. 캔슬기가 있죠. 그게 엄청 유명했었어요. 이 장르는 왜 점점 게임 장르가 되면서 문학의 장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캔슬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많이 가보신 분들이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이걸 이제 레슬링 용어로 노셀 하시는 걸 보신 적도 있는가? 이 기술을 팔아주지 않는 걸 보신 적도 있으신가?
다행히 저처럼 넌시 눈인 친구들이 소수지만 몇 명 있더군요. 진짜 한 명이 아니었어? 마치 추수를 끝낸 옥수수밭에 남겨진 허수아비들처럼요. 이게 확실히 농장이 큰 지역에 사셔가지고 네. 이런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네. 옥수수밭에 남은 허수아비. 그 오즈의 마법사 그 허수아비였을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허수아비. 미국 허수아비. 요즘도 그런 신비주의 집회를 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니 여전히 사람들을 트랜스 상태로 몰아넣고 장풍을 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소속된 교단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쫓겨날 수도. 점점점. 이게 미국도 교단 따라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쵸? 네, 네. 다행히 좋은 데서 일하고 계시네요. 옛날 오락실 보면 장풍 금지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뭐죠? 그거? 그 고장 나서? 아니 그냥 그 써 있었어요. 야 장풍하지 마. 뭐. 그 마세이 금지랑 네, 비슷한 그런 거예요? 거죠. 네. 저는 조만간 정든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의 교회로 다시 파기환송 아니고 발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더라고요. 네. 파송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천주교도 이렇지 않아요. 네, 5년 정도 되면은 그냥 발령 받고요. 그 공무원 이동하듯이 옮겨갑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그냥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이 동네는 그런가 봐요. 아미시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지척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 계셨군요. 예. 이게 뭐야? 아니죠. 아미시 공동체가 옆에 있어서 네.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 예. 나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아미 씨? 아까 청교도 네, 청교도 중에서도 이제 아미시나 메노나이트나 비슷한데 순수주의자들 이제 요즘은 막 공포 영화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네. 저 촌동네에 있는 모두가 행복한 저 공동체에 갔더니 막 시체가 가득하더라. 물론 모든 동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눈 이렇게 뜨는 사람들? 할 때 보통 아미시 공동체를 머릿속에 두고 그런 걸 디자인을 하는데 메노나이트도 비슷한 건데 저는 그 얘기가 좀 웃겼어요. 저도 이제 이런 동네 출신 사람한테 들었는데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는 서로가 꼰대라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수주의자고 꼰대들인데 아미시는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줘. 종교적인 믿음상. 거의 공동 육아급? 메노나이트는 학교는 보내고 양쪽 다 군입대는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에도 아미시 공동체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분들이 천교도 하고 다녀요. 그 부분들을 좀 몰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차용해갖고 운영하는 공동체, 생태 공동체처럼 해서 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면 상대하기 오히려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미 중부의 시골에서 다시 하기 힘든 경험과 추억을 쌓고 조금은 문명, 적어도 공화당 표밭은 아닌 곳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피했다가 아메리카당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궁금하거든요. 아메리카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새로 정당을 차린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개혁신당쯤 되는데요. 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좀 잘 되겠죠. 아니 정주영이 차린 그 정당하고 통일국민당. 그렇죠. 통일국민당에 가깝죠. 돈으로 바를 거니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 때 미국의 강원도는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 나중에 머스크가 소몰고 캐나다 가나? 방북. 캐나다에도 소 많은데. 그래서 미국 통일부에서 쾌백 관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야. 생방송에서. 저도 연습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를 건강하게 지켜준 XSFM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밌고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인은 기독교 바깥에 있으면 기독교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기 멀쩡한 좋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체를 매도하고 싫어하는 건 내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가끔 이런 분들 덕분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광훈이 아마 이 엄청 유명한 부흥 강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목사 코스를 밟기 전에 이 부흥 강사로 이름을 되게 많이 떨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좌중을 잘 휘어잡는 라이브 퍼포먼스가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저도 그때 전광훈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 스킬을 정확히 며느리가 이어받고 있죠. 우리 벨빅 동창이죠. 네. 벨빅 애틀랜타 동창 그분. 그거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다른 모든 걸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 공부에서 난 누구보다 뛰어났다 우리 학년에서 하지만 좌중을 휘어잡는 건 못하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잘 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약간 업무 분장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퍼포먼스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퍼포먼스가 따로 나오면 되지. 아, 아이돌처럼 네. 사회보라고? 네. 얼굴 멤버랑 네. 보컬 멤버랑 춤 멤버랑 예능 멤버 두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입니다. 아,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A&R만 mem버가 될 필요도 없네. A&R만 하고 네. 작사 작곡만 해주고.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분업화 시대 아닌가? 향림교회 가서 한번 저희의 고민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전문가에게. 예. 자, 오랜만에 만나는 기독교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매일 호재에선 어떤 선택도 좋아. 코스메틱, 식품, 입소문난 제품들만 골라 담고 오직 매일 호재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사은품까지 준비했어.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우리 다른 방송에서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모르겠는데 요파시에서는 당분간 저 채팅방을 좀 띄워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도움이 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리 동네 장위동인데 요즘 카페 가면 멀쩡하게 생긴 중년들이 모여서 전광훈 얘기합니다. 자, 이분은 서울 성북 장위동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동네의 분위기를 알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죠. 기본적으로 장위동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전통 상가들은 그냥 전광훈 나발이죠. 네. 전광훈의 권력이 미치고 있는 곳이라 전광훈에 대한 나쁜 얘기를 조용하게만 해도 뒷담의 대상이 되고 돌아 그쪽 교회에 들어가고 하는 좀 무서운 동네죠. 그 수도권 아니라 모든 대도시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형 교회의 그 정치적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관찰해보면 재밌으실 겁니다. 우리 동네 간판이 모 특정 교회의 모든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세탁소, 뭐 인쇄소 모든 걸 다. 시겁합니다. 네. 예, 그 작은 코너에 마치 옛날에 그 컴퓨터 앞에 붙어있던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있잖아요. 인텔 CPU 집어넣은 그것처럼 다 같은 교회 스티커가 비슷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저는 예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그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 정문 수족관이 보였어요. 그 수족관 아세요?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에 무한단물이라고 이제 그 민물인데 그 안에 바닥고기를 넣고 이 봐라 은총을 받아서 민물에서 바닥고기가 산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막 회사에서 야 저거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는데 앞에 앉아있던 분이 되게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신자분이셨어요. 네. 종교 이야기는 항상 네. 민물장어 아니에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다에도 왔다가 그거 있잖아요. 양쪽 사는 거. 제가 어류를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인주장어라고 유명한 데 있습니다. 네. 네. 우와 이거 라이브 맞나요? 아닙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이것은 녹화 방송이고요. 네, 저희들의 지금 염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짝풀. 네, 저희들이 지금 뭘 날리면 채팅하신 분이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네. 질문하신 분은 W베이스 기타 사장님일 거요 아마. 미래는 모르지만 네, 라이브 아닙니다. 자, 익명 사연이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사연 좋죠. 안녕하세요. 유형 농축산인님, 문학인님, 그리고 많은 XSFM 관계자 여러분들. 북한산 큰 숲에 서식하는 역대급 노잼 사연 당사자 땡땡땡입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하진 않으셨는데 본인이 결정을 해주진 않으셨는데 그 건조가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실명은 가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가려드렸습니다. 네. 괄호 이 이야기 정도는 정치적 발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시고 정치적이라고 보이면 익명 사연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없어요. 숨겨드려야 돼요. 네. 저의 어렸을 적 때의 좋은 추억 중 하나가 온 가족이 함께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유세하는 걸 구경했던 겁니다. 날씨도 좋았고 나무들이 푸릇했던 기억인 걸 보면 96년 총선이었나 싶습니다. 이야. 이회창, 김대중. 정말 추억의 인물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회창이
압도적인 대선 후보 1위이던 시절입니다. 네. 1996년. 네. 네. 근데 유세가 정말 큰 이벤트기는 했어요. 예. 저도 80년대에 살던 동네 상봉터미널 광장이 지금 보면 그게 무슨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나 싶었는데 거기로 후보들이 오게 되면은 다들 쫓아가서 그거 구경했거든요.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유명인 지금 연예인을 보기가 쉽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지 안 해도 갔었어요. 우리 네. 아버지랑 저도. 네. 서울은 그때만 해도 엄청 스윙보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네. 진한색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확성기와 마이크에 대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추임새도 넣어가면서 응원도 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 같고 축제 같았습니다. 90년대는 그게 정말 생경했어요. 저는 10살 이전에 동네에 최루탄 냄새가 늘 가득했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초반 때 이런 때는 이제 87 항쟁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얻은 과실은 이렇게 모두가 누렸죠. 예. 저도 이 무렵에 한번 그 학교 유세를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번데기도 팔았습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큰 게더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네. 빌리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장에서 유세를 많이 하니까 온갖 장사하는 아저씨가 다 오죠. 이게 순발력이잖아요. 대체 번데기를 언제부터 삶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막히는 사거리에 나타나시거나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같으면 나타나시는데 이 후보가 이번에 연설을 한댄다.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그럼 번데기가 나타납니다. 1시간 뒤에. 그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촛불 집회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방석 있어요. 방석도 팔고. 대목이 있어요. LED 촛불도 팔고. 예. 아니 나 그 계양산에서 뽑기 하는 그 야바 아저씨 여기 또 온다니까 나중에. 그 고무줄 똑같은 고무줄 봤다니까 내가. 시사에 진짜 관심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정보 그렇죠. 서치하고. 사람 모이는 데니까. 15대 총선적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른이 된 지금까지 선거도 좋고 유세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일본 사람들이나 홍콩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니까요. 선거는 원래 재밌는 거다. 네. 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내 손으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신나고. 혹시 나이 든 분이 아니신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20세기를 살아갔던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한다는 건 네. 암살. 그죠. 관용어죠. 그러니까 뭐 몰래 죽이는 건 아니니까 암살은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밥을 먹다가 보통 앞 사람이 나한테 뭘 대국적으로 해라 그러면 공포가 휩싸입니다. 탕탕. 네. 네. 근데 옆에서 막 누가 그때 그 사람 부르고 있고 막 이러면. 대국적으로. 네. 아무튼 정치를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곱게 네. 가요. 이렇게 푹 찌르는 거지. 이제. 곱게 가요.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를 두고. 그런 거 좀 외우지 마. 또 까먹었어. 아. 구경만 한. 정치인들의 실력에서 나오는 순발력을 볼 수 있어서 유세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 다음 날인 수요일 저는 상체를 살뜰하게 조지고 지친 상태로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그럼 뭐 97년일 수 있겠고. 근데 가을은 보통 대선하는 때가 아니니까. 네. 네네네. 겨울에. 네. 그죠. 그리고 보통 총선은 옛날에 봄에 했고 또. 그렇죠. 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떤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와 같은 거방이 있어서 아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네. 선거 기간에. 야, 왕건이가 왔구나. 이건 들어야 된다. 이번 총선이었나 보네. 이번 대선. 네. 아니구나. 이번 대선 말씀이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왕건이의 등장에 도파민이 날뛴 저는 지친 상체를 이끌고 소리의 근원지에 다가갔습니다. 은평을 국회의원 김우영 씨가 구산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죠. 네. 그는 이준석, 김문수, 윤석열을 차례차례 비판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라는 건가? 그렇죠. 거의 분쇄기 수준의 네거티브를 생방송으로 계속 듣다 보니 조금 피곤했지만 딱히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유세 차량은 1번 출구 앞에 있었고 저는 대각선인 3번 출구 앞에서 서서 유세를 5분 정도 듣고 있다가 길 건너 선거 운동원들이 있는 4번 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평을 지역구의 구산역 사거리 저기 네. 7호선. 네네네. 그 우리은행 있는 그 거기서 이제 X자 대각선 쪽인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지원 유세를 듣고 있다 보니 어떤 경향이 보입니다. 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김우영 의원에게 다가가서
삿대질과 욕설 콤보를 날리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대가 지긋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꼭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이런 걸 하는 분은 다 나이대가 지긋한 시민들이죠. 네. 주변에서 운동원들이 삿대질하며 욕하는 시민을 말리고 김우영 의원은 그들에게 호통도 치고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더 진하게 네거티브를 말아주는 도파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적어도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이 아는 수준에서는 전투력 센 사람 중에 제일 안 알려진 정치인이죠. 전국으로는. 네.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아, 주인공이군요? 그녀는 엄청나게 큰 선글라스를 쓰고 엄청나게 큰 선글라스. 브랜드 로고가 잔뜩 찍힌 옷과 가방을 들고 긴 파마 머리를 휘날리며 다가왔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잔뜩 찍혔다는 건 그 모노그램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미지는 그거네요. 타짜 원의 김혜수 배우. 그 왜 그 네. 루이비통 로고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새겨진 네, 그런. 그런 브랜드가 있죠. 예, 예. 이게 왕건이 아니야? 난 아까 왕건이가 나타났다고 이런 건 줄 알았어. 왕건이 뭐 이런 거. 아, 그건 하나는 확실해요. LED 집회 가고, 네. 그 다음에 윤어게인 이전에 탄핵 반대 집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실제로 가서도 느낀 거는 탄핵 반대 집회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는데, 지금 건조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야, 저건 머리 풀었을 때 내 머리 스타일 아니냐? 샤넬 표시. 예. 아 저게 샤넬이 따닥따닥 박힌 게 있잖아요. 예, 있어요. 샤넬이냐? 아니 건조 에디터 저기 검색하는 그만 그랬대. 이미지 검색하는 것 중에 구찌 실내화가 있어요. 루이비통 실내화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 이게 좋네. 탄핵 반대 집회는 나이대도 나이대지만 다르지만 탄핵 반대 집회는 어른들이 잘 입고 와요. 너무 잘 빼입고 와요. 네. 아무렇게나 입은 분도 많지만 오늘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멋있는 거 다 입어야지라고 하는 마인드들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모피 코트도 많이 등장하고요. 예, 명품도 많이 나옵니다. 명품 가방도. 아, 그러네요. 해괴한 하이브리드 슬리퍼가 보이네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파는 물건은 아니겠다. 그죠? 아니 이걸 매직으로 그린 사람도 있어요. 나이스 해가지고 네. 고무신에 그리는 거 그런 거 수준 아니에요? 네. 아무튼 훌륭한 패션템들을 갖춘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보죠. 네. 4번 출구 근처에서 사전투표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허리를 굽혀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3번 출구 쪽에서 횡단보도를 거의 뛰는 듯이 건너오면서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 나한테 인사하자마자 아니야,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죄송합니다. 노안이었어. 노안이. 옛날엔 이런 걸 이러고. 편집할 수 있었답니다. 나한테 인사하지 마. 나는 안녕 못해. 아주 어색한 상황이죠. 네. 처음 만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나한테 인사하지 마. 안녕하세요를 했겠죠 선거운동들이.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으로 끝납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인사는 공짜잖아. 인사하는데 면전에 욕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인사하면 다 좋아해. 안 할 이유가 없지. 라는 소리를 해왔는데 이제 이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싫다는 얘기잖아요. 네. 숨도 쉬지 마.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시비 걸러 왔다 말만 많이 들어봤지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시비만 걸러 오는 건 또 드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사했는데 안녕 못해라는 말은 꽤 자주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유세하는 걸 가까이서 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나 봐요. 네. 아예 시비 걸려고 대놓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네. 아니 길에서 하다못해 그 팜플렛을 나눠줘도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안녕 못해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다. 네. 이번 대선 때 광주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가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는 그래도 시민 여러분이 와서 침도 뱉어주시고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차갑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선거운동해 보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바짝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재명이 빨갱이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괴롭혀. 정광훈 욕하지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 일단 대통령 빨갱이, 네. 전 대통령 잘못 없다, 정광훈 욕하지 마. 예, 의도가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요약을 잘하는 분이시네요. 챗GPT에 다 한 것 네. 같아요. 옷도 잘 입고. 네, 이 정도면 진짜 그 AI에 물어보고 이렇게 정말 잘 물어보셨어요. 3가지를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이재명은 빨갱입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잘못이 없습니다. 셋째, 정광훈 욕하지 마.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고는 건조가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었어. 아, 네, 그렇죠. 네. 자세히 봐요, 생방화면. 그러고는 흔한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소리 높여 읊었습니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이 싫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 거다 내 거야 이거. 그냥 가세요. 어서 가짜뉴스 보고 와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갈 길 가라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 네가 뭘 알아? 윤석열은 죄가 없어. 정광훈 말이 다 맞아. 그 귀가 따갑네 진짜. 이 정도는 해야지 파이팅이. 네. 네. 그러더니 1번 출구 쪽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삿대질을 하며 유세 차량 쪽으로 빠르게 건너갔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디스코의 한 장면이군요. 삿대질을 하면서. 네. 예전에 광화문에 모 집회에 갔었는데 이 반대 세력 집회가 언젠가부터 크잖아요. 이 19년에 그 서초동 집회 때만 해도 이제 완연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반대 집회도 세트를 세우고 한 1,000명, 2,0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쪽에 100만 명이 나와 있으면. 옛날에 저 이명박 정부 때 촛불 집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방어 타워거든요. 지나가는 사거리에 닿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을 해요. 애쉬들을 막 내뿜어요. 그러다가 목이 되게 쉽게 쉬어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 쉰 채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열정적으로. 저는 그거를 정말 너무 오래 들어 피곤해가지고 너무 오래 들어서 지겨워가지고 사람이 트랜스 상태가 오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새벽에 당직 그 근무소고 바깥에 있을 때 듣던 소리다. 군대에 어떤 동물들이 있죠? 뿔난 사슴같이 생긴. 제가 지금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 고라니? 고라니. 밤에 가끔 고라니들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딱 그 소리입니다. 되게 하이 레벨이잖아요. 고라니 소리. 그 고라니 소리가 기억으로 끝나요. 어르신들이 많이 소리 지르면 정확히 그 소리가 나요. 저는 그래서 고라니 소리 같기도 하고 부잣집 배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주라기 공원의 익룡 소리 같기도 한데. 여러분 오만 그 상상력이 다 펼쳐져요. 우리 UPD가 이렇게 소리를 잘 흉내내지 못하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치 않습니다. 보통 죄송합니다. 그건 까마귀 할 때 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네. 까마귀 소리 고란이라고 그게 알았어요. 네. 그녀는 아마도 김우영 의원에게 가서 정광훈을 옹호하는 말을 한 모양입니다. 김우영 의원은 잠시 듣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 여기 지금 이분이 정광훈은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정광훈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 김호영 의원 전투력이 있어요. 야, 네. 이 멘트가 정말 무서운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춤추는 디스코 아주머니께서는 이 김우영 의원에게 대놓고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1대1로 소위 말하는 이제 막고라를 걸었습니다. 근데 김우영 의원은 이거를 1대1로 맞아준 게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게 관중들로 시선을 옮기면서 자,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부터 단체로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로 1대 다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야, 제갈량이죠, 제갈량. 트위터 기술이죠. 공론화. 인용할지. 네. 네,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싸움 구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 네. 그는 정광훈의 사기 행위와 함께 목회자들에게 원산 폭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 사람이 무슨 종교인이냐고 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그녀가 과연 듣고나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피. 네. 다시 유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다시 4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런웨이 삼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런웨이? 옆구르기로 회피를 잠깐 한 후에 다시 공격하러 접근하는 거죠. 그 노래가 써니. 디스코 제가 이제 또 어택컴.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녀. 정강호는 잘못이 없어. 목사님 욕하지 마. 인사하지 마. 하지 말이 자꾸 왜 들어가. 누가 인사로 괴롭혔나 봐. 저건 뭔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 지역구 국회의원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사거리에서는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누구입니다.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껴드니까 자기 비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거 운동원들은 계속 인사하고 계시니까 네. 연설하는 동안. 네. 네. 피켓을 들고 있는 운동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는 꼴을 보고 저는 또 못 참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그냥 가시라고요. 그녀. 저딴 게 국회의원이니까 은평구가 거지 같지. 음부망천인가요? 뭐 은평구가 아닌 우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참고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 누구? 이재호. 이제오죠. 네. 평생을 은평구에서 살아온 은평의 자녀로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2010년도에 한나라당이 인천에서 망했죠. 네. 요파 씨를 지난 몇 주 동안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기억하십니다. 네. 김민하 총통님도 살고 계신 은평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총통 지금 살기 힘들어서 은평구를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떠났어요? 지금 영등포 삽니다. 아, 아니죠. 김민하 공화국에 살죠. 그렇죠. 그 외국이잖아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네, 제가 지난주에 대성리 총평을 갔다 남이섬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이섬 살다 처음 가봤거든요. 예. 나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라죠. 그리고는 사람 무섭게 출입국 관리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더라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보다 말고. 환전은 안 해요? 그때 그러니까요. 옛날에 들어갈 때 환전했는데. 네, 저도 보면서 참. 개국들을 하고 지랄이야. 거기는 라고 그리고- 조용히 네. 내뱉었습니다. 거기는 공군이 있어요. 그 타조가 경비를 섭니다. 대한민국 안에 외국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어디야? 뭐야? 내가 아니잖아.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사람이 자 이거 누구야? 아줌마. 유? 아, 나구나. 네. 저 거지 같다면서 은평구에 왜 살아? 아주머니. 난 여기 안 살아. 나 미국 살아. 미국 산다고. 나 왜 이런 거 상식했어? 그 건조한테 따져요. 건조는 이걸 기획하면서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봐야지. 네, 이걸 누구한테 시켜야 재밌을까? 네. 네. 그녀는 은평구에는 살지도 않는 미국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은 제가 묻지도 않은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 내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뼈가 아파져서 치료받으려고 잠깐 온 거야.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에. TMI. 이 유명한 건보 재정을 망가뜨리는 외국인이죠. 네. 그러니까 교포라는 건가요? 예. 교포시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아예 그냥 귀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인과관계 좀 이상하긴 해요. 미국에 오래 살면 뼈가 아파지나요? 아니죠. 어딜 살아도 오래 살면 뼈가 아파지는데, 미국에서 뼈 때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야, 이 극우 그러니까. 개신교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고. 네, 한인타워에서 오래 살다 보니 뼈가 아파진 건 왜였을까? 미국 시민들이 인사를 할 때 이분에게 뼈 때리는 소리를 많이 해주고 뼈가 아파졌다. 네, 뼈를 많이 맞았다는 그래서 얘기죠. 인사를 듣는 걸 싫어하시게 됐다. 네, 뼈 때리지 마요, 그게.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물통 속에 들어가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유치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야, 진짜 헬마처럼 치졸하게 막 던지고 있죠. 네. 세금도 안 내는 주제에 아프니까 의료보험 피 빨아먹으러 도로 기어 들어왔으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 피 빨아먹지 말고 꺼지쇼. 이게
뭐 예의 바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선거 때는 시끄러워지면 이 정도 저는 치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쾌하긴 하네요. 예. 미국 사는 사람은 정말 세금도 안 내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죠. 예. 입을 삐죽 내밀고 인상을 쓰는 모습이 정말 분했던 모양입니다. 나이스 이랬을 것 같아요. 메시지로 공격을 할 수 없던 그녀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이제 흥분 많이 하고 열받은 상태잖아요. 네. 너 머리 꼬라지가 머리 색깔이 그게 뭐야? 머리 색깔. 검은 머리로 공격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뼈가 아픈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요? 거기는 머리 색깔이 다 우리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심에서 네. 다른 서로 다른 인종의 평상시에 잘 평화롭게 살고 있던 시민들에게 머리 색깔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니면 뼈를 맞아요? 안 맞아요? 뼈를 맞죠. 뼈를 손으로 맞으면 다행입니다. 금속으로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 네, 샌안드레아스에 살고 계신 것으로. 네. 소리를 지르며 제게 삿대질을 하던 그녀는 마침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3번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런 보스들이 있죠. 네. 공격을 한참 하고 빠르게 회피했다가 네. 10초 뒤에 다시 돌아오는. 네. 아까부터 계속 회피 잘해요, 이분. 네. 이런 거는 이제 잡으려면 보통 계속 쫓아가야죠. 그 페이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녀는 왜 제 머리색을 욕한 걸까요? 제 머리카락은 아마도 그녀가 지지할 것 같은 정당의 상징인 새빨간색인데 말입니다. 완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빨간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전통적인 생각을 하신 거죠. 빨갱이 머리다. 제가 뭐 가끔 얘기,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빨갱이였는데 왜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빨개서 빨갱이였습니다. 늘 흥분해 있었어요, 이 아주머님처럼. 아니 뭐 사람이 얼굴색이 그럴 수도 있지. 제 옆에 그렇습니다. 있는 애는 머리가 노랬는데 노랭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네. 머리가 빨가면 빨갱이. 네. 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 반찬을 안 먹고 밥만 빨리 먹는다고 해서 탈북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그때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별명은 쉽게 짓는 거죠. 네. 네. 미국에 사는 그녀와 짧고 굵게 오물통 속 오일 레슬링을 끝내고 잠시 더 듣고 있자니 유세 내용은 슬슬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물통을 들락날락하며 오물 레슬링을 하는 헬마수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그 양반이 하는 일은 따라할 수는 있으나 네. 아무나 그 정도의 완성도를 낼 수는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네. 김우영 의원이 입당을 권유하거나 뭐라도 하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거 그 정도인데요. 네. 사연 보내신 분. 유세에서 대단한 순발력을 보인 김우영 의원의 손에 합격 목걸이를 주고 싶었습니다. 김우영 의원 잘해요. 네. 열심히 정치화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새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근손실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얼굴 빨가면 괴뢰군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유도장이었나 검도장이었나 뭐 극기훈련 갔다 온 다음에 혼자 얼굴 까매줘서 왔더니 네. 공비라고 나 지금 그 얘기를. 아니 왜냐면 우리 반에 빨갱이랑 공비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정말 사회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길래 이런 단어를 쓰고 놓은 겁니까? 그 호남 버전은 뻘갱이잖아요. 네, 그죠. 네. 뻘갱이. 공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총통님 칭찬 방송 볼 생각에 눈을 반짝 떴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는 사람은 별로. 그 되게 슬픈 얘기다. 아니 그래도 어젯밤에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도파민에 중독된 건지 선거도 유세도 정치도 더 좋아졌습니다. 결국 안 해던 걸 한번 해보면 또 정이 가죠. 뭔가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말이라도 걸어보고 뭐 이런 거 처음 해보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축제는 신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원래 잔치집에는 꼭 싸움하는 당숙 어르신과 그리고 네. 팔촌 오빠가 있어요. 네. 네. 아 형님 좋은데 왜 이러세요? 선산 이런 날. 팔아먹은 거 가지고 이제 네. 싸우기 시작하면 돼요. 네. 널 맞았어 내가 한 날을 뭐라 그랬어. 와 빨리. 그러고는 마법같이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네. 또 봬요. 이거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사전 투표를 다녀왔습니다.
접다가 다른 칸에 도장이 묻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새거 달라고 투표용지를 펴서 흔들던 어르신들. 본인이 뭘 찍었는지 흔들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티셔츠를 아무리 언제부터 판다고 얘기를 해도 예, 그거 아직 파나요? 이런 사람 있고 공지란 늘 부족해요. 예, 우리가 7월 7일부터 라이브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와서 이거 라이브가요? 왜냐하면 공지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분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쯤에 누가 이제 라이브 물어볼 텐데. 좋습니다. 어떻게든 그 투표용지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며 어르신 반 접으세요를 외쳤던 선거 사무원이 있어요. 눈을 가리면서. 난 안 볼란다 이러면서. 아 근데 되게 투철하시네요. 네. 예.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도장 들고 왔잖아요. 몇몇 어르신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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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아버지도 주머니에 도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네.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난 진짜 투표소를 하나 가짜로 차렸고 내가 보이스피싱을 할 줄 알면 예. 도장하고 통장하고 갖고 나오시라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XSFM 관계자님들, 문학인님, 농축사님, 유형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그니까요. 이제는 지나갔죠. 네. 이제는 전국 선거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아서 이제 한참 남은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한참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사연 환영한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장르가 좀 달랐잖아요. 네. 내란 진압 사연이 주로 많았었는데, 예, 선거 원래 재밌습니다. 사람들 갈 때 따라다니고, 예, 사람들 모여 있는 거 구경 한번 해보시고, 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이제 완전히 막 그 시내 한복판 이런데 집회가 많아가지고 막 상인들이 고생하고 이런 데가 아닌 이상, 큰 연설회 같은 걸 한동안 어느 공터 근처에서 한다. 그럼 그 공터 주변에 있는 커피숍 할인 막 하거든요. 근데 근처 가서 노는 거 좋아요. 그 월드컵처럼 됐어요. 뭐 세일도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개표 방송 같이 보잖아요. 치킨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방송사마다 완전 그래픽 경쟁 엄청 붙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저도 우리 동네 호프집에 동네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의 호프집에 보통은 야구를 틀어줘요. 하나팬이야. 맨날 하나 경기만 틀어져 있어. 개표가 틀어져 있. 예. 예. 오. 그리고 반짝 고용 창출도 나요. 예. 요럴 때 성당에 자매님들 안 오세요. 알바 뛰어러 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네. 또 딱히 그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역에 그렇게 모집해서 또 가기도 하고. 예. 사연을 쓰신 분이 지금 채팅창에 나타났대요. 미야. 네. 지금 저희가 이름 다 가려드렸는데 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까? 참 추접한 미래군요. 미리 녹화하고 있지만.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는 뭐 녹방이지만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 이때쯤에 아마 자신을 가리지 못하고 연명 넘치는 진행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웰컴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6회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레이티스트 히츠에 오를 사연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1분 동안 쉬면서 이걸 보거든요. 예. 그냥 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고르세요. 자, 일단 제가 공천을 몇 개 해놨어요. 6월 월장원이 될 후보들을 지금 뽑을 겁니다. 제가 3분 모셨는데 572회의 김솔지 씨. 뚱뚱해요 사연. 족저근막염에 걸린 이유는 뚱뚱해서. 뚱뚱 사연. 너무도 노골적인데 너무도 옳은 나머지 읽는 것도 부끄럽게 만들었던 김솔지 씨의 사연 572회 그리고 572회 2개의 사연을 저는 더 뽑겠습니다. 다 뽑겠습니다. 한덕수시계 이걸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레어템이라고 돈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다는 정민영 씨의 한덕수시계 사연 그리고 573회의 정지현 씨 이제부터 결단력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하철 문에 낀 인간 절취선이 되었던 바로 그 사연 저는 이렇게 3개를 뽑겠습니다. 저도 그거 다 포함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574회 이경준 씨 사연이요. 예, 로또 회차 헷갈려가지고. 로또 사연. 예, 인생 못 바꾼 그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인한테도 공천권을 드릴까요? 아니요 뭐 여기 우리의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8개 중에 4개 올라갔으면 많이 뽑았어? 꽉 찬 거죠. 와 이제는 그런 걸로 정치적 밸런스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네. 공천위원장 답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자리를 번갈아서 앉게 돼 있어요. 네. 카메라도 다르게 테스트해보고 마이크도 다르게 테스트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미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와야지 알아요. 우리가 항상 실전에. 예.
여러분 이게 녹방입니다. 녹방이니까 제가 막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언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처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걸로 나 그렇게 싫어했어? 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건조가 노란색을 칠해줬고요. 저 네. 이름들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월장원 공천을 하던 날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공천권을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 이렇게 4개의 사안을 뽑기로 하고 여기까지 역사적인 녹화됐다고 주장한 생방송 첫 번째 요즘 팟캐스트 시대 576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땀난다. 무사히 오게 돼서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절대 드릴 수 없죠. 광고주한테 빨리 사죄하라! 사죄하라! 산엔삼 사장님 죄송하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카메라를 피해서 나가느라 지금 허리가 부러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조물주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많이 수종 보완해서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의 첫 번째 시도고 앞으로 이어질 거고 XSFM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3시면 쉬지 않고 매일 만나볼 수 있는 매체로 자리 잡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얼마나 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작을 오늘 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주십시오. 다음 주는 라이브인가요? 안 가르쳐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녹화 사업에 동원된 것 같잖아. 끝나고 녹화 뜹시다. 바로.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76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걸 보고 하게 되는구나. 내 카라멜은 저거야? 몰라요. 그러니까